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만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남 906번으로 분류되는 확진자는 순천 시민으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 시민인 907번 확진자는 여수 산업단지 내 화학회사 직원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같은 회사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908번 확진자는 907번의 할아버지로 가족 간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없으며 무증상 감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시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사전에 접종 여부와 개인 정보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목포시는 접종에 앞서 발열 여부를 점검하고 접종 절차와 결격 사유를 안내한 뒤에 이상 반응이 없으면 귀가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접종 현장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조치 인력과 119 구급차가 배치됩니다. 전남 장흥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육 규모가 2만 마리인 이 농장에서는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에 관한 판정이 나오는 데는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반경 10km 내의 농장 이동 제한과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여수 오동도 앞 해상에서 LPG 운반선과 급유선이 해상 급유 작업을 하던 도중에 해상에 연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0일 낮 1시쯤 오동도 북동방 2.6km 해상 정박지에서 2,600톤급 LPG 선반선 A호와 140톤급 급유선 B호가 해상 급유 작업 도중 저유황 연료유 20리터가 해상에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방제정과 경비함정을 긴급 투입해 긴급 방제에 나섰으며 오염원 수거 작업을 통해 유흡착지 285kg을 수거했고 3시간여 만에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할 방침입니다. 지난 21일 저녁 6시쯤 장흥군 장동면의 호계터널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정차 중이던 1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국내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휘발유 가격이 1년 만에 리터당 1,5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조사한 3월 3주차 유가 정보를 보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8.8원 오른 1,517원을 기록했고 경유는 18.4원 오른 1,316원대를 보였습니다. 전남의 평균 가격은 휘발유가 지난주보다 17원 오른 1,505원, 경유는 0.52원 오른 1,315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자체 법인카드인 전남교육 지역상생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는데요. 카드 사용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박영수 재정과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교육청 재정과장 박용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전남교육 지역 상생카드를 발급하는데요. 먼저 이 카드를 개발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의 지속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전남의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역 경제가 살아야 학교도 상생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걸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역업체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 지역을 전라남도로 제한하는 전남교육 지역 상생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이기에 이 때문에 지역업체 보호 대안으로 전남교육 지역 상생카드를 발급했다 이런 얘기신 건데 그렇다면 이 카드는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현재 각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는 전국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전남 관내 교직원들이 온라인 쇼핑몰 구매 시 대부분 수도권 업체에서 구매가 이루어져 그만큼 전남업체 구매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개발했는데요. 이번에 개발하는 전남교육 지역 상생카드가 보급되면 기존 법인카드 대신 전남교육 지역 상생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연간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 사용해야 합니다. 네, 조금 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는 전국 단위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남업체의 구매율이 낮았으므로 이를 좀 보완해 연간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서 이 전남교육 지역 상생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번 신규 카드는 즉 전남교육 지역 상생카드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우리 전남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전남 소재 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이는 결국 우리 전남 지역 상권에 많은 보탬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교육청 박영수 재정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4월 7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전남 지역에서 7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모두 3곳으로 도의원 선거 지역인 순천 제1선거구와 고흥 제2선거구, 군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보성군 다선거구입니다. 순천시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와 무소속 주윤식 후보가 등록했으며 고흥군 제2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준 후보와 무소속 정순열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군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보성군 다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영남 후보와 무소속 김미열 후보, 무소속 윤정재 후보 등 3명이 등록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도의원 2명이 사망해 두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며 부성군에서는 군의원이 피선거권을 상실해서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목포시가 근대 역사 문화공간 일대에서 재생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근대 역사 문화공간인 만호와 유달동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새롭게 구축하고 종합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은 전국에서 최초로 점 단위가 아닌 면 단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곳으로 지난 2019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재생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진군이 22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강진군은 농업인 7,797명과 어업인 200명, 임업인 2명 등 모두 7,999명에게 47억 9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 농가는 다음 달 30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 지역 농협에 방문하면 됩니다. 또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암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암 예방 건강검진 사업을 운영합니다. 영암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주민 160명을 선정해 B형 간염과 C형 간염 혈액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은 간염 진단과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의 상담과 유소견자 사후 관리 등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에서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공연이 시작됩니다. 전라남도 국악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관람객을 공연장 수용 인원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사전 예약제를 적용해 공연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매주 화요일 아침 9시부터 토요일 오전 11시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에서는 봄철 임야 화재를 막기 위해서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소방서는 지난 18일 광양의 드론 교육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중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임야를 순찰하고 항공시설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한다는 방식입니다. 광양소방서는 공중감시단 운영으로 보다 넓은 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논두렁 소각 등을 초기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채용한 신임 소방공무원 91명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신임 소방공무원들은 앞으로 소방서 18곳에 119 안전센터와 구급대 등 일선 소방 현장에 배치돼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들은 앞서 소방공무원의 기본 소양과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실무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신안 가거도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1시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6km 바다에서 우리나라 베타 적 경제수역에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 어선 한 척을 붙잡았습니다. 또 지난 19일에도 가거도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한 척을 적발한 바 있는데요. 해경은 중국 어선 선장과 승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방역 조치를 한 뒤 무허가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연안 어장 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수산생물 서식공간 재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완도군은 군해면 원동리에서 대창 1리까지 147헥타르 규모로 바다 목적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꼬막 치폐와 바지랑 종폐 방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 살포와 효과 조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공동주택 경비원을 비롯한 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는 김회재 국회의원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전남 노동인권센터 등과 함께 공동주택 경비원 등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기관 단체들은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법률을 준수하고 초단기 계약을 지향해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없애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강진군이 추가 경정 예산안 4,285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환경정화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행복주택 조성사업 등이 편성됐습니다. 강진군은 지난해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 등을 줄이고 재정을 새롭게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이 제출한 2021년도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강진군의회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순천시가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24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한 대당 경영 150만 원, 소형 260만 원, 중형 290만 원, 대형 3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공고일 기준 순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광양시가 광양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가맹점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상품권을 사서 결제하는 행위, 또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소가 상품권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인데요. 단속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과태료 최대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22일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지역 예방접종센터 모의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미리 재연해보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안전한 백신 접종 이뤄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